안녕하십니까, 소마시대입니다. 오늘은 10월 16일 일요일이고요. 오늘도 영화 한 편을 가족들과 함께 보고 왔습니다. 가족들과 충분히 볼만한 영화였고요. 지금 보고 계신 제목 포스터처럼 티켓 투 파라다이스입니다. 이 영화 사실 북미 개봉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영화예요. 10월 16일 시점에서 이 영화의 개봉 시점은 10월 지금 21일 경으로 북미 개봉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한 주 먼저 국내에서 먼저 개봉이 됐고요. 지금 이제 약간 올드한 중년 이상의 팬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조지 클루니와 줄리아 로버츠가 출연을 맡고 있습니다. 쿨린이나 줄리아 로버츠나 뭐 지금 50대죠. 50대의 이제 배우들이고 아무래도 이제 배우들 연배가 있다 보니까 이제 로맨틱한 이 코드의 영화지만 사실은 좀 가족 서사를 같이 담고 있는 영화예요. 이 영화의 연출자는 올 파커 감독이고요. 올 파커 감독은 이 사람이에요. 연출 장면이 지금 보이고 있는 이 감독입니다. 올 파커. 텐디 뉴튼이라는 배우의 또 남편이기도 한데요. 이 사람이 연출했던 작품으로는 맘마미아 2가 대표적이고 각본가로 참여했던 게 이제 베스트 엑소틱 메리골드 호텔 1, 2의 각본가였습니다. 감독은 존 매든이었는데 그리고 나우 이즈 굿이라고 해서 드라마 로맨틱한 영화 장르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감독 되겠습니다. 사실 이 사람의 영화들은 되게 뭐 특별하게 튀진 않지만 굉장히 좀 어여쁜 화면하고 또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장르 영화죠. 근데 이제 스크린에서는 점점 이런 영화들이 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또 현실이기도 한데 아주 유명한 과거의 현 시점에서도 뭐 명배우인 건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 스타의 전성기는 좀 지난 중년의 배우 조지 클루니와 줄리아 로버츠가 출연을 한 일종의 스크루볼 코미디라는 영화 장르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작품의 제작사는 유명한 워킹 타이틀 영국의 제작사죠. 우리가 한때 워킹 타이틀표 영화라는 제목도 얻었었는데요. 워킹 타이틀이 이제 제작에 참여해서 굉장히 보편적인 메시지와 그다음 별로 자극적이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볼 수 있는 화면이고요. 영상 자체도 배경을 이제 발리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무대가 발리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 촬영은 발리와 호주에서 주로 촬영이 돼서요. 뭐 보는 화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화사한 화면을 보실 수 있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 영화의 전체적인 줄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스크루블 코미디라고 그랬는데 영화가 일단 시작을 하면 그 딸의 졸업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만나는 두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 두 인물이 바로 이제 줄리아 로버츠와 조지 클루니가 되겠죠. 줄리아 로버츠와 조지 클루니입니다. 자, 두 사람은 사실 비슷하죠. 이 영화의 지금 이제 표현을 보시면 오른쪽에 이제 대화 장면인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이에요. 서로 공격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하지만 둘이 이제 헤어진 지가 오래된 서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했던 적이 있어서요라고 지금 대사가 나오고 있는데 이 장면은 이제 영화의 초반부 장면은 아니고 이 딸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서 발리로 가야 되는 비행기에서 비즈니스석이죠. 만난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두 부부 전 부부죠. 이 전 부부는 그 25년 전, 그 딸이 딱 25살이에요. 25년 전에 되게 사랑을 불꽃을 태우면서 결혼을 했었던 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경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만 이제 아주 안 좋게 전한 케이스로 그러니까 딸이라고 하는 공통분모를 제외하면 만날 일이 없는 사람들인 거죠. 자, 그런데 이 딸이 이제 그 로스쿨에 들어가서 변호사가 될 이제 대형 로펌에 들어갈 준비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발리로 이제 졸업 여행을 떠나서 그러니까 친구와 함께 졸업 여행을 떠나서 거기서 한 남자와 사랑에 빠지고 맙니다. 이 배우는 지금 TV 영화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출연한 여배우인데요. 케이틀린 디버라는 여배우인데 이 역할에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되게 딸의 느낌, 그러니까 전형적인 딸의 느낌을 잘 보여주는 캐스팅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줄리아 로버츠와 조지 클로니가 모두 굉장히 훤칠한 키 큰 사람들인데 이
딸의 경우에는 조금 되게 아담한 사이즈의 좀 뭔가 그 나이가 먹었지만 성인이지만 어린 딸의 느낌이 확실히 좀 나는 배우 캐스팅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남자 배우도 되게 낯선 배우인데 맥스 부띠에라는 배우인데 주로 인도네시아에서 활동을 하는 배우예요. 굉장히 서글서글한 미남형의 배우고 저런 남자가 말을 걸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키스하고 싶어지는 그런 남자의 이미지는 확실히 좀 사는 것 같습니다. 되게 선이 부드러운 미남형의 이제 남배우가 되겠습니다. 근데 물론 영화를 이끌어가는 건 이제 두 남자입니다. 전형적인 시츄에이션이 주어지죠. 이 둘은 왼수 같은 사이입니다. 지금은 이제 거의 보지도 않고 줄리아 로버츠 같은 경우에는 남자친구도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이제 조종사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지금 이 비행기를 조종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줄리아 로버츠의 남자입니다. 뭐 지극히 영화적인 설정이죠. 자, 그래서 이제 둘이 이제 티격태격 하면서 그 와중에 이제 또 결국은 이제 딸의 결혼식 또는 이제 참사하기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이 둘이 이제 일종의 모종의 작전을 꾸미는 겁니다. 이 둘은 이제 미국의 캘리포니아와 시카고에서 변호사와 큐레이터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고, 이 결혼 생활에 자신들의 야망이 너무 컸었던 경험, 그다음에 이제 이상이 좀 달랐다는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이제 그만두게 되고, 그래도 이 딸을 보는 그런 공통의 이유 때문에 계속 인연을 이어가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 둘의 결혼 생활은 지옥이었다, 좋지 않았다라고 서로 회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응이죠. 결혼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서로 옆에 앉는 것도 싫어하는 사이로 등장합니다. 영화의 첫 장면에서 이런 장면이 두 번 정도 반복이 되는데, 딸의 졸업식장에서 서로 같이 앉고 싶었지 않았지만 이제 같이 앉게 되면서 서로 경쟁하는, 그러니까 투닥투닥하는 그런 캐스팅 장면인데요. 이 두 배우가 워낙 베테랑이다 보니까 이런 투닥투닥하는 장면이 꽤 밉지 않게 뭐 또 그려지고 있습니다. 아주 밉살스럽게 행동하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또 주고받는,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스크루볼 코미디의 장점을 말장난을 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내는 좀 티키타카의 재미가 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에피소드가 이제 이 발리라고 하는 배경을 하고 있는 만큼 이 아름다운 이제 영화 제목처럼 티켓 투 파라다이스죠. 파라다이스라는 건 사실 뭐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발리라고 하는 공간은 이제 서양인들이 꿈꾸는 가장 멀리 떨어진 아시아의 어떤 지역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뭐 말하자면 그 이상향이라고 해당될 수 있죠. 그리고 가치관의 형태도 이 핵가족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 가족, 조지 클루니와 줄리아 로버츠와 그리고 딸,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가족과 달리 지금 영화 스틸에는 없는데 굉장히 대가족을 이루고 있는 형태의 가족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가치관이 좀 서로 다르다는 걸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아까 이런 좀 전통적인 스타일의 뭐 가족 행사라든가 대가족 형태라든가, 사실 이런 모습은 우리도 최근에 보기 힘든 형태인데, 이런 촌락을 구성하고 있다는 거니까요. 사실은 이게 뭐 고증이 특별하게 잘 됐다기보다는 뭐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런 풍경들을 가족 서사와 비교해주기 위한 좀 그런 장점으로 작동하고 있죠. 그래서 영화에 지금 보여지는 스틸이나 예고편에서는 좀 찾아보기 힘듭니다만, 이 남자가 사실 하는 일이 해초를 키우는 거지만 사실 되게 부유한 남자예요. 그러니까 발리에서 그냥 그 투어를 하던 이 두 친구, 지금 이제 이 딸과 그의 친구죠. 이 딸의 친구는 이제 일종의 또 감초 같은 전형적인 캐릭터인데요. 딸이 이제 모범적인 소녀라면 이제 여행을 부추긴 이 소녀는 약간 가족과의 관계도 거의 의미가 없고 그냥 뭐 좀 자유로운 삶을 꿈꾸는 그런 존재로, 본능적인 존재로 등장해서 여행을 이끌었는데, 이제 결국 사랑에 빠진 거는 이제 항상 그렇듯이 범석이 딸이라는 거죠. 자, 어쨌든 뭐 이 영화에서는 이제 그러면서 이 둘이 반지를 훔치자 이런 건데, 약간 이제 의미가 있는 결혼식에서 뭐 일종의 그 발리라는 지역 자체가 그 힌두교죠. 발리 힌두라고 해서 힌두교지만 또 발리 스타일의 힌두교를 믿는데, 거기에서 이제 축복을 받는 이제 그런 반지가 있다는 설정입니다. 뭐 그런지 안 그런지까지 제가 확인을 안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서 작당 모의를 해간다는 거죠. 원래 뭐 로맨틱 코미디의 전체적인 그 기본적 구조 자체가 원래 원수 같은 두 인물이 다시 만나서 가장 어쨌든 대립하던 사이들이 가장 가까워지게 된다는 것이 일단 보통은 그런 설정이니까 이 작당 모의를 하면서 정작 이제 사랑을 찾게 되는 거는 이 결혼에 대해 생각하고 가족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그러면서 이 둘의 관계도 다시 어느 정도 돌아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결론 이들이 맺어질지 어떨지는 여러분이 이제 극장에서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되게 재밌게 봤던 장면은 요런 이거 옛날에 이제 이들 세대 미국의 줄리아 로버츠나 조지 클루니 세대들이 많이 했을 만한 비어퐁이라고 하는 게임을 하면서 흥분하고 있는 이게 원래 둘이 엘리트들답게 명문대 이제 설정 자체가 사실 뭐 중산층 이상의 인물들로 나오니까 대학 생활하고 야심도 컸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노년으로 접어들기 직전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대학을 다니면서 많이 놀았을 만한 비어폰 게임을 하면서 흥분하고 서로 연대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제일 유쾌하고 코믹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락이라고 우리가 인도네시아 술이 있는데 그 술을 비어퐁 맥주 대신에 마시면서 이제 해프닝이 좀 벌어지는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그런 점이 좀 재미있는 설정이고요. 뭐 그건 이제 에피소드적인 측면이고요. 전체적으로 영화가 어쨌든 성인 취향의 영화입니다. 뭐냐면 그 무슨 농담이나 이런 게 야하다 이런 거보다는 전형적으로 좀 가족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 지금 이제 줄리아 로버츠가 어차피 결혼 생활 5년 만에 25살짜리 딸내미가 있지만 조지 클루니와는 5년 만에 이제 결혼 생활 쪽내고 이제 지금 연하의 남자친구가 있는 설정입니다만 사실 그것도 일종의 농담이거든요. 비행기에서 남자친구가 이 남자가 이제 남자친구로 등장을 하니까 주변에서 반응은 아니 그 업그레이드를 했다. 뭐 이제 남편이랑 이혼했었으니까 있었다가 이 남자를 바꿔서 업그레이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조지 클루니가 굉장한 뭐 미남 아닙니까? 근데 그 굉장한 미남보다 이 나이가 들어서 있었지만 농담처럼 더 멋진 남자를 만난다. 뭐 이런 설정 자체도 약간 그런 유머러스한 측면인 것 같고요. 뭐 그 우리가 이제 이런 소재 서구인들의 입장에서 뭐 동양에 가서 뭐 뭔가 좀 편견에 빠지는 뭐 행오버 2 같이 좀 과장된 코미디 뭐 이런 쪽의 그런 화장실 코미디류는 아니고 워킹 타이틀이라고 하는 타이틀답게 이런 좀 본질적인 가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영화의 공간인 발리라고 하는 공간뿐만 아니라 말하자면 가족이라고 하는 본질인 거죠. 그러니까 약간 아주 고전적인 테마를 잘 다루고 있는 그런 얘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흔히 볼 수 없지만 헐리우드의 그런 가족 영화들에서 보여주는 메시지를 잘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가족 그 딸의 결혼을 통해서 자신들의 결혼 생활도 짚어보고 그동안 이제 그동안 서로 싫어했었던 측면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랑했었던 시절에 대한 기억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같이 갖고 왔던 집이라고 하는 상징물 영화 속에서 이제 대사로만 처리가 되지만 그 아름다운 호숫가에 지어졌던 상징물에 대한 이야기들 같은 게 그것이 이제 전소되면서 깨어진 관계 그러니까 일종의 상징이죠.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같이 쌓아가는 삶의 그 추구하는 것 삶을 추구하는 것이 이제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비유가 어느 정도 잘 튼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 이 영화는 아주 전형적인 영화이고요. 구조적으로 영화 자체가 뭐 전형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이런 이제 스크로볼 코미디나 패밀리 코미디의 경우에서는 사실 배우의 몫이 굉장히 큽니다. 배우인데 뭐 이건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두 배우라고 한다면 로맨틱 코미디 장르에서는 뭐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고 한때는 아이콘 같은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주고받는 대사의 톤이나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서양식 꼰대거든요. 이 서양식에 전형적으로 성공했던 부모들이 내뱉을 수 있는 사고방식들을 대변하는 인물입니다만 이제 딸이라고 하는 인물이 일종의 번아웃 흉은 거죠. 말하자면 이 딸은 멀쩡히 이제 성공의 가도가 놓여 있는 미국에서 돈 잘 벌기로 유명한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그 인물에서 방향을 확 틀어버린 거죠. 어딘지 뭐 물론 막 봤을 때도 뭐 이 아름다운 배경에 이건 물론 리조트 같아요. 이거는 이제 호텔이고요.
이 아름다운 공간이긴 하지만 그 아름다운 공간이긴 하지만 그 속에서 불확실하고 훨씬 더 부유하지 않을 수 있는 남자와 사랑에 빠져버리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뭐 제3세계 뭐 허용하기 상식적으로는 다양히 이들 같은 반응이 다양할 것 같아요. 이들이 말하는 이제 그런 전략이라는 게 소위 말하는 트로이 목마라고 하는 위장 전술인 거죠. 마치 이제 선물인 것처럼 들어가서 인정해 주는 것처럼 들어가서 내가 나중에 이제 판을 뒤엎겠다. 이런 식인데 사실 귀엽습니다. 이들의 계획 자체도 뭐 그렇다고 해서 딸을 갖다가 뭐 딸의 가치관을 뒤엎을 만한 강압적인 사람들은 아니고 전형적인 민주당식 부모거든요. 그러니까 억압적이라기보다는 딸의 이야기를 도용해주면 자신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이제 자신의 의견들을 반영하려고 하는, 자꾸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부모들인데 이미 성인이 된 딸이니까 그런 설명은 어렵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파토 같은 걸 내볼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또 뭐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성향, 자아 정체성 뭐 이런 부분들에 또 돌아보면 삶을 돌아보는 자세 자체가 뭐 나름대로 재미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의 영화를 또 극장에서 본 것도 굉장히 오랜만이고 그래서 매우 반가웠었고요. 이에 대한 뭐 평가는 아직 뭐 비평가들에게만 공개되어 있는 상태인데 뭐 아주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기 물론 국내 흥행은 그냥 그렇습니다만 서구 반응은 PG-13등급에서 69%의 지지니까 뭐 나쁘지 않은 정도. 그러니까 뭐 그래도 호의적인 반응이고요. 재미는 있다 이거죠. 재미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고 물론 이런 장르를 싫어한다. 뭐 이런 거 좀 심심하다. 이런 걸 무슨 저기 뭐 스펙타클도 없는데 왜 이런 걸 왜 보냐라고 생각하신다면 뭐 할 수 없습니다만 아주 소소하니 즐겁고 특히 옛날에 올드 팬들이라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옛날처럼 아름답고 번쩍번쩍하지는 않지만 또 그 나름대로의 늙음대로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이 베테랑 배우들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꽤 즐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오늘은 뭐 이 정도로 해서 나중에 아마 이 영화가 그렇게 흥행 스코어가 좋지는 않거든요. 지금 개봉한 주말에 한 3만 명, 3.5만 명 정도를 동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크게 환영받을 만한 우리나라에는 좀 한국적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젊은 배우들이 아닌 타이틀이 아닌 영화들이 그렇게 환영을 못 받는데 로맨틱 코미디 장르는 그러니까 중년 이상의 배우들이 등장하는 로맨틱 코미디가 그렇게 환영을 못 받습니다만 이 영화 뭐 괜찮습니다. 단순히 로맨틱 코미디만 아니고 일종의 가족 패밀리 드라마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영화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시각적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공간이고 되게 온화한 느낌의 영화라서 텐션이 오히려 좀 높지 않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텐션 자체가 좀 귀여운 편이에요. 그래서 그 귀여운 편대로의 또 편안함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관객들이 워낙 한국 드라마들 자체가 텐션이 높은 드라마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뭐 그냥 웬만한 텐션이 있는 것들은 뭐 쳐주지도 않는 느낌도 좀 있는데 저는 이런 영화도 굉장히 따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감독인 올파커 감독이 쓰였던 그 인도에 있는 서양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양로원 이야기들 이 베스트 엑소트 메리골드 호텔도 굉장히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뭐 맘마미아 2도 무난한 속편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전히 이 리턴 투 파라다이스도 꽤 볼만한 워킹 타이틀표 영화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나오시면 한번 편안한 마음으로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소마시네마의 소마50이었습니다.